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 보겠는데요. 제가 요즘 계속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 현 정부를 그냥 두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자, CIA 특수공작기가 3배 증원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레짐 체인지 공작이 시작됐나요? 보겠습니다. 미 의회 대북 전단 청문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지금 방송을 보내드리는 이 시간이 4월 15일. 그런데 미국 시간으로 4월 15일 날 이 대북 전단 청문회를 하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정도 되면 아마 청문회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 미 의회의 대북 전단 청문회에 앞서서 미 행정부, 국무부가 지원 사격을 해요. 왜냐? 한국 정치권에서 불만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국 정치권 중에서도 여당이죠. 집권 여당, 정부 이런 쪽에서 불만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 국무부 대변인이 RFA를 통해서 한마디 합니다. 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에 대해 강력한 입장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설명 등에도 청문회가 개최되는 배경에는 미국 국무부가 청문회 개최를 만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미국은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법부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 라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자, RFA 미 의회 관영 매체죠. 여기에서 미 행정부가 즉 국무부가 한국의 대북 정보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다라고 강력하게 입장 표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한국에게 좀 고려해달라 이 정도가 아니고 강력하게 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것에 대한 이 필요성, 표현의 자유의 필요성 이런 것들 강력하게 입장 표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 니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 정부 니들이 전방 지역에 생명이 어떻고 저떻고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데 주제와 전혀 많이 벗어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문회가 열린 것은 미 국무부가 청문회 개최를 말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미 의회의 뜻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미 정부의 뜻이기도 하다.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북 전단 금지법 이 청문회의 그 인사 멤버들 보면 아주 강력한 고든창을 비롯한 아주 강력한 그런 인사들이 증인으로 참석을 하죠. 그 말은 미 정부가 이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좋다. 미 정부의 뜻도 그렇다. 이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 입법부인 국회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고 행정부가 이 법을 집행을 하는데 결국 나중에 그 법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처벌을 하고 법을 집행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할 텐데 그 사법부 한국 니들 삼권분립 아니냐. 자유민주주의 국가 삼권분립이잖아.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인데 자 니들의 사법부 한번 믿어보겠어? 라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미국은 한국이 사법부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 정부의 즉 최고 통수권자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는 것이죠. 비꼬는 겁니다. 자, 니들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러니까 니들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더니 이제는 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올드 멤버들이 서로 또 이 동일 주제를 놓고 난타전을 벌입니다. 먼저 정세현 과거 통일부 장관 했고 지금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하고 있죠. 장관급입니다. 이 사람이 TBS 그러니까 김어준의 어쩌고 하는 그 방송에 출연해서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내놓는데 이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니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인지 아니면 조선노동당 당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멘트를 봤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톰 렌토스 위원회의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는 내정 간섭이다.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라지만 의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15일은 태양절이다. 북한을 자극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절묘한 시점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하다. 와, 이 말을 하는 의도 정말 불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4월 15일 맞습니다. 태양절입니다. 바로 김일성 생일이죠. 북한은 태양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제가 봐도 4월 15일 날 이 행사를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인이 첨가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는, 또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미국이 좀 센스 있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의도가 불순하다. 자기 생각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 성스러운 탄신 있는 날, 지금 이 수령님의 자손인 김정은이가 호의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김정은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김정은이를 내팽개치기 위해서 이 회색지대 전술을 하는, 이 대북 전단 보내고 하는 이런 걸 막아내는 이 법에 대해서 청문회를 한다? 이건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불순 아니냐, 불충 아니냐. 나 정말 피눈물 난다, 피통 터진다, 이 말 아닙니까? 이자 이거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제가 뭐 나이 많은 사람, 아무리 나이 많아도 뭐 대우해줄 사람한테 대우해주지, 뭐 이런 인간한테는 대우해줄 가치도 없죠. 아니, 어떻게 의도가 불순하다 이런 말을 씁니까? 황당하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말하면서 갑자기 확 흥분하는데, 흥분해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미국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또 RFA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 로버트 킹은 2009년에서 2016년까지 오바마 정부 거의 내내 이 북한 인권 특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슈에 대해 미국 사회의 관심이 커질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한국의 법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관심을 갖지 않지만 자신들이 뽑은 의원들이 이 사안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 많은 신문과 TV, 라디오 등 매체들이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의원들은 아직 한국의 이 법에 대한 대응 법안을 발의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이 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내고 그것을 파악하는 과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한국에 무슨 법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뭔지 잘 모르지만 이제 이 청문회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나가는 과정이 생길 것이다. 왜냐?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많은 언론 매체에서 이걸 다루게 되고,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미국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분노하면 미국 정치권들은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되죠. 그게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한국에게 정책으로 투사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올드 멤버들이 지금 현역을 또 대신해서 뒤에서 이제 이렇게 이 지원 사격을 해주는데, 미국 지원 사격하고 한국 지원 사격의 수준 한번 보십시오. 한국 지원 사격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지원 사격하는 건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노동당을 지원 사격하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국제기구는 가만히 있냐? 국제기구인 IMF까지 가세해서 한국 정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IMF, 국제통화기금인데 당연히 미국이 컨트롤하는 국제기구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한국 정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IMF의 아시아태평양 부국장보가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하고요. 또 IMF는 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 이 직전에 자기네들이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딱 걸어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국 정부를 전방위적으로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데, IMF 아시아태평양 부국장보가 뭐라고 인터뷰했냐? 놀랍습니다. 한국은 매우 빠른 인구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다. 한국은 팬데믹으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 확대라는 현상을 제조업과 우수 노동력이라는 경제 기반으로 당분간은 감내할 수 있겠지만, 의료 비용 급증과 인구 고령화 등의 현상이 심화되면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며 부채 부담 폭발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정부 부채는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GDP 대비 53.2% 수준에서 2026년에는 69.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유로존과 일본이 같은 기간 중 부채 감소 현상이 예상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한국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혁신 촉진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여러 정책 조치가 있다. 과도한 규제에 대한 완화도 필요하다. 라고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합니다. 자, 한국은 과도한 규제 그거 완화할 필요가 있어. 왜? 니들은 지금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팬데믹, 고령화 이거 한국만 겪는 게 아닌데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해 라고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 인터뷰를 하기 직전에 IMF는 자기네들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걸어놔요. 4월 12일 날 국제통화기금 재정모니터 공표 자료인데요. 여기에는 한국 정부의 빚잔치를 경고합니다. 이대로라면 채무 부담이 폭발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의 나라빚 증가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대응으로 급격히 늘린 빚을 올해 이후 줄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반면 각종 현금성 의무 지출을 늘린 한국은 빚을 계속 내야 하는 처지다. 한국 부채 증가율은 IMF가 분류한 주요 35개국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에스토니아 15.7%, 체코 11.0% 등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가 2, 3위며 한국은 주요 35개국 중 1위다. 16.5%. 2011년만 해도 2,859조 원이던 국가 총부채는 9년 사이에 1.8배 증가했다. 작년 말 기준 한국 인구가 5,178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9,791만 원의 빚이 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 준칙은 국회에서 4개월째 표류 중이다. 여당은 재정을 더 풀기 위해 준칙을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더 강력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라고 한국 정치의 구조까지도 지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IMF가. 자, 지금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각국이 이제 빚을 내고 나라가 힘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올해 이후에는 이제 빚을 줄여가고 적자를 줄여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희한하게도 현금성, 그러니까 선심성 파퓰리즘 엄청나게 했죠. 그런 현금성 지출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빚을 내야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빚이 계속 늘어난다 이거예요, 한국은. 그래서 한국의 부채 증가율을 예상을 해봤더니 한국이 주요 35개국 중에 1위다, 1위. 그것도 2등, 3등은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그런 덩치 큰 나라가 아니고 에스토니아, 발트 삼국이죠. 예, 인구 1,000만도 안 되는 발트 삼국의 에스토니아, 체코 이런 동구권, 동유럽권 국가들이 2, 3위지 한국 같은 이런 전통 선진국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국가 총부채가 최근 9년 사이 1.8배 증가했는데 이게 전부 다 한국의 파퓰리즘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야당에서 그런 파퓰리즘 이제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 재정준칙 좀 더 강화하자라는 법안을 제출을 했지만 4개월째 계류 중이다.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여당에서 반대하니까. 여당은 돈을 더 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안 된다. 그러면 나라 망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야당이 힘이 없으니까 여당이 지금 뭐 여권이 180석을 넘겨버리니까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당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처럼 아르헨티나처럼 망하게 만들려는 이런 자들의 이런 이 입법 폭주를 우리 국민들이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민들의 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힘을 속박하고 제한해버렸죠. 그런데 이 국회의원 선거는 너무 많이 남았는데 어떡합니까? 큰일 났네요. 아무튼 이렇게 IMF까지 나서서 한국 정부를 완전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 언론에 많이 다루어져서 우리 정부가 정말로 잘못하고 있구나. 진짜 큰일 나겠네. 이런 여론이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되겠죠. 그렇게 대서특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라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바로 미 본토에다가 DNA에다가 SOS를 쳤죠. 지금 중국의 또 북한의 회색지대 전술이 너무 세다. 그래서 미 본토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SOS를 쳤는데 여기에 3월 말에 화답이 나왔습니다. 리차드 클락 미 합동 특수전 사령관이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요. 3월 말입니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수행하는 중국의 정보 전쟁이 대응하기로 했으며 우리의 TF는 이 지역에서 중국이 뿌리고 있는 가짜뉴스와 조작된 정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회색지대 전략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정부가 돈을 주고 우마오당,
그렇게 해서 댓글 하나 적으면은 뭐 우리 돈을 한 100원씩 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우마우당 엄청나게 운영하고 있죠. 공자학원을 매개로 해서 수많은 학생들을 그들의 거의 전이대로 쓰고 있죠. 이런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 여기에 이제 우리는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합동특수전 사령관이 이야기했습니다. 3월 말에. 이야기하고 나니까 4월 초부터 정말로 뭔가 징후가 낌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비행기들이 식별이 되면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사진들은 실제 일본 요코타 기지죠. 도쿄 옆에 있는 요코타 기지에서 이 착륙하고 있는 사진을 현지 이제 오신트 소식통들이 사진 찍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비행기가 떠서 올라갔어. 그런데 오늘 저녁에 다시 착륙을 하네. 한나절 동안 어디 갔다 온 것 같아. 어제 갔는데 오늘 또 돌아오네. 1박 2일 동안 어디 갔다 온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 봤더니 이 C146 울프하운드 이 기체가 총 3대가 요코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울프하운드는요, 민수형 기체인 도니어 328 예객기를 개조해서 특수작전용으로 운용 중인 기체입니다. 본토 플로리다 헐버트 비행장 주둔의 제919 특수작전단에서 운영하며 분쟁 지역이나 특수공작이 필요한 지역에 티어 1급 특수작전 요원이나 CIA, SOG 요원들을 수송하는 데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이 울프하운드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것은 뭐 델타포스나 데브그루 같은 이런 특수작전 완전히 그냥 전사들이 탔거나 아니면은 그 전사들을 지휘하는 지원 업무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정치 공작 뭐 이런 거 하는 요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냥 일반 예객기 타고 다니고 이러면은 타국의 정보 첩보원들이 볼 수가 있으니까 누구 지금 왔네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들이 전용 기체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동안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 하면은 지금 요코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비행기는 이 비행기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10-3068 기체 번호인데요. 이거 하나뿐이었고 이마저도 미 대선 기간 중에는 전부 미국으로 다 갔었어요. 미국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 대선 끝나고 나서 이거 하나가 돌아와가지고 계속 이 지역에서 운영을 했는데 느닷없이 4월 초가 되니까 3대의 울프하운드가 움직인 겁니다. 미 본토에서 2대가 더 온 겁니다. 그 말은 CIA 요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이동을 많이 한다. 그런데 그것도 단기간 내 당일치기 아니면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짧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주하게.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분명히 요코타에서 착륙하고 내리고 올라가고 이륙하고 하는 모습들은 자꾸 사진 찍혀서 보여주는데 실제 이 항공 정보에는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그 3개의 기체 전체를 다 조사를 이렇게 조회를 해봤더니 전부 다 no record found in database.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에 움직이고 있는 게 전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ADS-B 시그널을 안 켰다, 끄고 다녔다. 분명히 이 착륙하는 사진 다 찍혔는데 그 말은 뭐냐? 진짜 실제 임무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왜냐? 자신들이 특수 임무를 하러 어디로 갔다 어디로 왔다 하는 것을 공개하지 않는 실제 임무 중에 있기 때문에 ADS-B를 안 켰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저렇게 왔다 갔다 이착륙하는 사진 찍혔는데 이렇게 움직인 기록이 공식적으로 하나도 없으니까 비밀 작전을 하러 많이 다녔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뭐하러 다녔겠습니까? 바로 특수작전 사령관이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 일하기 위해서 이제 작전하겠다라는 말을 한 직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배로 증원된 C146A 울프하운드 여기에는 바로 SAC가 띄고 있습니다. 이 SAC는 Special Activity Center인데 중앙정보국 공작국 산하의 특수조직으로 준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임무그룹인 SOG와 정치 임무를 수행하는 정치공작그룹 PAG로 구성됩니다. CIA 직원 가운데 가장 우수한 요원들로 구성되며 타기관 및 부대와 공조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수공작과 체제전복, 반군 육성 등을 수행합니다. 자, 이 사진은 과거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SOG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중에 공개된 사진인데, 이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밀 17 그 헬기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이 요원은 지금 M4 소총에다가 유탄 발사기까지 장착을 해서 들고 있고, 이 요원은 지금 미니미 기관총에다가 200발들이 탄창을 지금 장착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이 사진이 공개되고 이런 직후에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의 각 부족들이 탈레반들과 방기를 들고 탈레반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그게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리비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리비아의 제스민 혁명도 이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나중에 이제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카다피가 죽었죠. 자, 이런 일을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페셜 오퍼레이션 그룹인 특수임무 그룹, 그리고 폴리티컬 액션 그룹, 정치 공작 그룹이죠. 이렇게 이제 두 개 그룹이 있는데, 스페셜 오퍼레이션 그룹은 실제 이제 이 뭔가 물리적인 그런 군사적인 일을 하는 데고, 여기 이제 이 PAG는 정치적인 포섭을 하고 교란 작전을 하고 뭔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SOG보다는 PAG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선거를 앞둔 그리고 중국의 전방위 인지 조작. 그런데 과거와 같이 약발이 좀 안 막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를 보면 정말 뭐 조국 사태 때만 하더라도 아무리 민심이 들끓어도 댓글에서 그냥 다 묻혀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이제는 이 뭐 포털이나 이런 데 댓글에 별 힘을 못 써요. 그게 저는 이 PAG들이 작전을 개시한 그런 산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선일보가 2개월 전에 보도를 했어요. 참 이 조선일보가 뭔가 낌새를 가지고 보도를 한 것 같기도 한데, 마법의 주문이 풀리고 있다 라는 보도를 조선일보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퇴임 후 사저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직접 뭐 어쩌고 하는데, 그동안 20년 가까이 이들은 포털 댓글과 맘카페, 동호회 게시판 여론에서 우위를 점해왔다. FM 코리아 같은 커뮤니티도 정도의 변화만 차이만 있을 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포털에서 완전히 그냥 댓글에서 우위를 점해왔는데 최근에 변화가 있다. FM 코리아 같은 데도 아주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친문 색채가 강한 그런 커뮤니티였는데, 여기에도 지금 게시판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여기 운영자들 완전히 그냥 친문으로 생각이 됐던 그런 곳이었는데 라는 보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 보궐선거에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죠. 이 사람이 이 FM 코리아에다가 박영선을 이제 깔아뭉개고 오세훈을 띄우고 하는 그런 기사를 올린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여기에다가 댓글 폭탄 날려달라 하는 좌표를 이제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거에는 가서 이제 융단 폭격 좌표 막 설정해 주니까 알겠어요 의원님 하고 이제 가서 이제 막 이제 폭탄 날리는데, 지금 그랬더니 FM 코리아 관계자가 좌표 찍기 하지 마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하니까 아예 계정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남국이 자기가 사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이거 해야 되니까 자기네들은. 이렇게 아주 친문 색채가 강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커뮤니티도 이제는 운영자부터 뭔가 바뀌고 있다. 이게 바로 PAG의 움직임의 산물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한복 입은 아이유 캐릭터, 이 중국 청나라 배경의 게임에 등장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융단 폭격을 하는 겁니다. 네티즌들이 이게 뭐냐? 이게 무슨 한복이냐? 이게 중국이지. 자, 그러는데 과거에는 그런 그 중국을 무너뜨리고 한국의 정체성을 찾고, 또 지금 뭐 김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게 힘을 별로 못 차렸습니다. 우마오당인들이 즉시 그냥 반박하고 난리인데, 지금은 그래가지고 사과하고 방송도 폐기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게 다 PAG의 작전의 산물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열리게 되는 이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한 청문회, 미 의회의 청문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리고 이 여당 줄 잘못 선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줄을 어디에 서냐?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에게 줄을 서야죠. 대한민국 국민에게 줄을 서야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 그리고 중국, 그리고 북한에 줄을 서면 됩니까? 안 되죠.
뭐 제가 뭐 이분들 또 이 당들 거기다가 줄 섰다라고 뭐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냥 뭐 느끼는 분들이 계시겠죠. 미국은 좀 다르게 느끼는가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정권을 가지고는 북한 관련한 일을 같이 도모하지 못하겠다라고 확실한 결론을 내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 CIA 특수작전기가 갑자기 미 특수전 사령관의 합동 특수전 사령관의 그 발언 이후에 이 지역에서 움직임이 급증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제 포탈에서도 그렇게 힘세던 우마오당과 이 좌파 댓글들이 요즘은 많이 약화된 것이 보인다. 라는 겁니다. 계속 미국의 이런 CIA의 이런 작전이 진행되어 주기를 바라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의 목소리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 내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이런 국가로 우리 서로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